네, 앞서 2부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이른바 페트 3법에 대한 협상 문제 알아봤는데요. 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내 세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한 갈래라면 4+1 협의체가 또 가동이 되고 있는 게 또 다른 한 갈래인데요. 이 갈래에서 민주평화당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주현 의원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똑같이 김재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난입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보수로서의 품격이나 안정성 이런 거를 이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이 코앞에 온 거는 국민들이 이전 방식의 그런 승자독식 싸움줄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건데요. 네네. 사실 그 싸움질 정치 동물 국회를 바꾸자고 하면서 사실 보수 정권에서 도입한 것이 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네. 그 선진화법을 지난 패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저는 이 태극기 부대 이 어마어마한 운영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요. 예. 이게 옛날 그 보수 정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런 중정 여론 조작 정치 이게 그 무슨 천문학적인 비자금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네. 그것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나 이런 어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좀 네. 좀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아니요, 그 이제 보수 정권 수십 년이었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특히나 이제 그 군부 독재 하에서 뭐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자금이 뭐 그 돈이 하늘로 증발하지 않고서야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원되는 그런 포퓰리즘 정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했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국회 경내에서 뭐 다른 당도 집회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도 이제 집회를 네. 하는 거고 자유롭게 출입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출입을 봉쇄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국회 사무처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가 이제 도처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합리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 막무가내로 이제 주장하고 사실 이제 그 데시벨이 너무 높은 그런 데시벨로 해서 네. 행사를 그 서울 곳곳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의 그 뭐 집회는 자유지만 데시벨은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좀 협상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의원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지금 현안으로 부상을 한 게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4+1 그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양보하고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양보를 하라고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맞습니까, 의원님? 예,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제안 취지 네. 그다음에 좀 그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뭐 알파의 오메가는 연동형 비례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정치에 반영하자. 이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 석패율 제도는 격가지입니다, 사실. 격가지고 석패율 제도 자체에 대해서 네. 그동안 어떤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제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제도와 석패율이 잘 결합하면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전국 정당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225대 75로는 이제 더 이상 과반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250대 50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그게 권역별 비례가 이제 전국 단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 예. 225대 75도 이제 권역별 비례가 좀 무리입니다. 예, 그 3대 1로서도 무리기 때문에 네. 결국 그 패트 법안에서 의석수 배정은 전국 단위로 하는 거로 이제 바뀌었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250대 50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국 단위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에서 석패율을 과연 유지할 건가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과 또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대한신당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석패율 도입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고요. 바미당과 예. 정의당은 이거를 이제 정당 자율로 하되 석패율을 내부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석패율을 이제 권역당 2명에서 1명으로 좀 줄이고 그거를 권역 단위로 정당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끝까지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25석 캡을 씌우자 이런 주장이 나서 마지막까지 그 두 개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저는 어쨌든 그 연동형이 가장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캡을 없애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바미정의당에서 뭐 권역별로 이제 그거를 석패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한 3석 정도로 그거를 낮춰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타협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석패율이 사실상 이제 후보 난립을 방임해서 뭐 자유한국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태도를 계속했고 바미당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지역구도로 완화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뭐 근데 캡을 철회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완전히 이제 그 의견이 같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캡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비례 방식으로 해서 비례 공천권을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건데 사실 이 225대 75에서 250대 50으로 됨으로 해서 지역구가 25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민주당은 사실 10석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가 뭐 한 2-3석 줄어드는 이거를 그것까지도 고집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너무 좀 욕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뭔가 이 민주당 여당의 상황에서는 공수처도 이제 관철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스캔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캡 주장을 시음으로 해서 이제 다른 정당들이 뭔가 그 개혁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솥한 대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의원님이 제안했던 그런 절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자가 진단을 하세요? 그거는 뭐 저는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과 바미당의 어떤 이제 결단의 문제인데 네. 저는 정의당도 이제 그 석패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석패율을 고집하면 뭐 캡을 씌우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 뭐 이번에 예. 한해서 인정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게 말하자면 좀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어제 하고요. 윤소아 원내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 그러니까 대안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한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냥 안 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네. 사실 이제 연동형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뭐 저는 어쨌든 이제 정의당 주장이나 민주당 주장이나 뭐 100% 틀린 주장들을 하시는 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네. 어떤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연동형을 어쨌든 뭐 지금 100%도 아니고 50%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캡을 씌우는 것은 어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을 좀 제한하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정의당, 바미당도 좀 결단을 해야 되고요. 석패율을 줄이는 의원님, 그 것에 민주당이 대해서. 그래서 석패율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제는 어떠냐라고 역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해찬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가 서로 이제 설전을 하기를 네. 이해찬 대표가 이게 어떤 중진 구제용 아니냐 네. 이렇게 하니까 심상정 대표께서는 그러면 중진은 제외한다라는 걸 못을 박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독일의 경우에 이제 이중 등록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당 대표들이 아, 그런가요? 네, 전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례에 이제 넣어놓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중 등록하는 것이 뭐 그 석패율의 대안으로 나온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참 얘기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예. 4+1 협의체에서 그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저는 뭐 마지막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네.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뭐 예를 들면 석패율을 통해서 뭐 지역구도를 완화할 가능성 이거를 더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연동형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이제 마지막 어떤 삿바 싸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다 합의가 됐어요 이미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정말 각 당이 더 중요시하는 것들 때문에 뭐 네.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민주평화당은 이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뭐 석패율이든 뭐 연동형이든 그 당이 당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더 불리해 줄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정말 이 승자독식의 이 싸움질 정치를 그만둬야겠다는 그런 어떤 개혁의 일념 이런 것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역할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원안대로 정 안 되면 225대 75 원안대로 그냥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그 두 당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어떤 이야기는 그냥 그 다른 정당 압박용으로 해석을 하세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압박용이죠. 네. 왜냐하면 그 원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뭐 저도 이제 그 김재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예. 그런데 이거 표결에 이제 참여해서 부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하는 걸 전제로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뒤에서 이제 어떤 뭐 거래 내지는 뭐 그런 이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이면 합의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만약에 근데 정식적으로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정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작년에 뭐 자유한국당과 이제 예산안에 짬짬했던 거하고 이제 같은 정도로 저희는 그거는 지금 이 개혁의 과정에서 이 개혁 이게 이 패키지를 다 이제 통째로 이제 포기한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다른 정당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동조해서 표결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합의를 해주면서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김재원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뭐 신문에 그렇게 나더라. 홍준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그거 다 낭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네요.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